은정아, 나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회사 부도야, 빚만 3억이야.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통장을 내밀었죠. 잔액 98만 원. 은정은 빈손으로 법원을 나섰고 25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SNS에서 본 사진. 정태수 건설그룹 회장님 재혼 축하.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는 남편과 젊은 여자, 은정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석 달 전 평범했던 어느 가을 저녁부터 시작됐죠. 경기도 분당의 낡은 아파트 주방에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한은정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면서 벽시계를 힐끗 쳐다봤어요. 저녁 7시가 넘었는데 남편 정태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죠. 요즘 들어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텅 빈 식탁 위에는 접시 2개와 수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25회를 함께 살아온 부부의 저녁 풍경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평온한 일상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죠. 은정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은정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건설회사를 키우는 동안 은정은 그저 뒷바라지에만 집중했죠. 시어머니 수발, 집안일, 그리고 남편의 식사 챙기기. 그게 은정의 전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음악을 좋아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즐거웠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꿈은 서랍 속 깊이 감춰졌습니다. 가정이 우선이야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 전부터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은정이 말을 걸면 피곤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저녁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주말에 산책이라도 가자고 하면 태수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라며 고개를 저었죠.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태수는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린 채 대답했죠. 회사 일이 좀 복잡해. 그냥 신경 끄고 있어. 그 말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은정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수의 휴대폰은 항상 잠금 상태였어요.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곤 했는데 요즘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회의 중이야라는 말을 남기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은정은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태수의 양복을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습관처럼 하던 행동이었죠. 그런데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 내역이 적혀 있었죠. 은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보니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태수는 지방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죠. 은정은 천천히 양복을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은정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달콤하면서도 강렬한 향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영수증을 꼭 쥐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5회를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태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날이 있었나? 집안일을 소홀히 한 적이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은정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태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죠.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지난주 출장은 어땠어요? 태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냥 그랬지. 별일 없었어. 무심한 대답이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죠. 뭔가 이상해.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그날 오후 은정은 오랜 친구이자 세무사인 이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은 대학 동기였어요. 똑똑하고 현실적인 친구였죠. 은정이 힘들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은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성민은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할 얘기가 좀 있어. 만나서 얘기할게. 은정은 전화로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성민아, 태수가 요즘 이상해.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말도 안 하고. 성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죠. 혹시 회사 일 때문은 아닐까? 요즘 건설업계가 어렵다던데.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은정은 호텔 영수증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성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출장 간다던 날 찍힌 거야. 나도 모르겠어. 너무 혼란스러워. 은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혹시 태수 씨 회사 재정 상태 알아? 요즘 건설업계가 어려운데 만약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은정은 고개를 저었죠.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그런 얘기 안 해. 나한테는 아무것도 말 안 해. 성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번 확인해봐. 혹시 모르니까. 재정 문제와 외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민의 말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서재 문 앞에 섰어요. 평소라면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죠. 태수는 내 공간이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서재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은정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였지만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재산 분할 상담 요청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태수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상담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도 함께 꽂혀 있었어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류 뒷면에는 태수의 필기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최소화 방안, 부채 증명 필요, 빠른 합의 유도. 은정은 그 글씨들을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죠. 태수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숨기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정은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25해를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젊은 시절 사랑했던 기억,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냉랭한 현실.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태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정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차렸지만 손이 떨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죠. 은정은 계속해서 태수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재산까지 숨기려 하다니. 식사를 마친 태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은정은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죠.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밤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은정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들은 계속해서 은정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수는 여전히 늦은 귀가를 반복했고 집에 있을 때도 은정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마치 투명인간처럼 은정을 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죠. 어디 가세요? 은정이 물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태수의 대답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태수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인 채로 진동을 울렸습니다. 태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서둘러 나갔죠.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소라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어제 본 아파트 계약서 준비했어요. 은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대화 내역이 주르륵 펼쳐졌죠.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빨리 정리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대화 내역 사이사이에는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은정은 휴대폰을 꼭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지금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은정의 다급함을 느끼고 바로 대답했죠. 30분 후에 내가 좋아하는 카페로 나올게. 카페에 도착한 은정은 성민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성민은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정아, 이건 명백한 외도야.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25해를 함께 산 사람인데. 성민은 은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태수 씨가 재산 분할 상담까지 받았다는 거 기억하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이제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해. 혹시 태수 씨 명의로 된 재산 목록 알고 있어?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회사 일은 나한테 말 안 했거든. 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은정아, 내가 한번 알아볼게. 태수 씨 회사 이름이 뭐였지? 정태수 건설이고 중소건설회사야. 성민은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성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정아, 이거 좀 봐. 정태수 건설 외에 다른 회사가 2개 더 있어. 그리고 성민은 화면을 은정에게 돌렸죠. 이 회사 중 하나는 내 명의로 등록돼 있어. 뭐라고요?
은정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명의로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성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페이퍼 컴퍼니일 거야. 세금 회피나 재산 은닉 목적으로 만드는 거지. 태수 씨가 내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은정은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 일단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며칠만 시간을 줘. 그날 저녁 은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당신 휴대폰 두고 갔더라고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덤덤하게 대답했죠. 아, 그래. 고마워.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태수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요즘 당신 이상해요. 나한테 무슨 할 말 없어요? 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나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마치 예고된 말처럼 차갑게 쏟아져 나왔죠.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 사이가 끝난 것 같아. 회사도 어렵고 나도 힘들어. 이쯤에서 정리하자.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동의서야.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재산은 솔직히 말하면 빚밖에 없어. 회사가 부도 직전이거든. 태수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은행 잔고에는 고작 98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해. 태수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은정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죠. 다른 회사들, 숨겨진 재산들, 그리고 그 여자.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은정이 간신히 말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서로 힘들잖아.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은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5회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옆방에서는 태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나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태수가 어젯밤에 이혼하자고 했어. 통장에 돈이 98만 원밖에 없대. 회사가 부도 직전이래. 성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은정아, 그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내가 어제 더 알아봤는데 정태수 건설은 최근에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어. 부도는 말도 안 돼.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 재산을 숨기고 이혼하려는 거야. 은정아, 절대 서명하지 마.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 있어. 소개해 줄게.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이제 나도 싸워야겠어.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25회를 바친 세월이 아깝지 않게 은정은 제대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은 성민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은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싸워볼 만한 사건입니다. 재산 은닉 정황이 명확하니까요. 일단 재산 가압류 신청부터 하죠. 은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정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수는 법원에 나올 때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낡은 양복에 구겨진 와이셔츠, 그리고 수척해진 얼굴. 마치 정말로 파산한 사람처럼 보였죠. 법정에서 태수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고 빚만 수억 원이에요. 은정이한테 줄 게 없어서 이렇게 괴롭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조차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은정의 변호사는 재산 목록을 요구했지만 태수 측에서 제출한 서류는 빚 증명서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금, 카드 빚,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합치면 3억 원이 넘었어요. 제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서라도 이 빚을 갚아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말했죠. 재판부는 은정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피고에 숨겨진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은정의 변호사는 성민이 조사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피고 명의의 법인이 2개 더 있으며 그중 하나는 원고 명의로 위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수 측 변호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해당 법인들은 이미 폐업 상태이며 실제 운영된 적이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태수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각자의 부채를 각자가 책임지는 조건이었죠. 은정은 빈손으로 법원 문을 나섰어요. 25해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태수가 뒤에서 불렀어요. 은정아. 은정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태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고생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됐어요. 이제 남남이잖아요. 은정은 차갑게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 쓰고 싶지 않았죠. 은정은 택시를 타고 성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혼했어. 재산 분할도 없이. 은정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민은 차를 한 잔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은정아, 힘들었겠다. 그런데 아직 포기하기 이르잖아. 내가 계속 조사하고 있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이제 됐어. 그냥 잊고 살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은정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포기하면 태수는 그대로 도망가는 거야. 25해를 바친 내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거 아니잖아. 성민의 말에 은정은 눈물을 참았어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 법원도 인정 안 했는데. 일단 기다려봐. 내가 더 파볼게. 분명히 실마리가 있을 거야. 성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빈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혼 후 은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생활용품이 전부였죠.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며칠이 지났어요. 은정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58살의 나이에 처음 하는 일이었죠.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면서 은정은 새로운 삶을 배워갔어요.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일하던 중 성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지금 시간 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응, 퇴근 시간이야.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30분 후에 우리 사무실로 와. 은정은 서둘러 카페를 나와 성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성민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은정아, 앉아봐. 너 놀라지 마. 무슨 일인데 그래? 은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죠. 성민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정태수 건설그룹 회장, 재혼 소식 제목이 은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턱시도를 입은 태수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은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이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그런데 벌써 재혼이야. 게다가 봐, 건설그룹 회장이래. 부도 직전이라던 사람이. 성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은정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배경에는 화려한 결혼식장이 보였어요. 샹들리에, 꽃장식, 그리고 현수막에는 정태수 건설그룹 회장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방청객들도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 여자가.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응, 내 이름으로 된 메시지를 보낸 그 소라야. 윤소라. 부동산 컨설턴트래. 성민이 설명했어요. 나이는 40이 되고 태수랑은 2년 전부터 만났던 것 같아. 은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부도 직전이라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올려? 그리고 건설그룹 회장이라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지. 재산을 숨기고 너한테서 도망친 거야. 성민의 말에 은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 완전히 속았구나. 25해를 함께 산 사람한테.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컸습니다. 성민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성민은 은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정아,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법적으로 재산 은닉을 증명해야 해. 그리고 성민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그 페이퍼 컴퍼니 기억하지?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며칠 더 조사해 볼게.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 뭔가 나올 거야. 성민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은정은 다시 기사를 봤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태수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은정은 화면을 끄고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아, 도와줘. 나 혼자서는 못해. 당연하지. 끝까지 함께 할게. 은정아,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성민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태수, 당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걷어갈 거야. 은정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죠. 일주일 후 성민은 은정을 급하게 불러냈습니다. 은정아, 큰일이야. 빨리 와봐. 전화를 받은 은정은 카페 일을 마치고 서둘러 성민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긴박함이 묻어났죠. 사무실에 도착한 은정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부르면. 성민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봐. 내 명의로 된 계좌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성민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죠. 은정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계좌 내역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찍힌 입금 내역을 본 순간
은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700억 원?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무슨... 맞아. 오늘 오전 10시에 입금됐어. 정태수 법인 계좌에서. 은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700억이라니. 이게 정말 내 계좌로 들어온 거야? 그래. 내 명의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 계좌야. 태수가 재산을 숨기려고 만든 거지. 그런데 성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이상한 점이야. 왜 하필 지금 이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온 걸까? 태수가 실수한 걸까? 아니면 뭔데? 은정이 다급하게 물었죠. 아니면 자동이체 시스템 때문일 수도 있어. 정기적으로 돈을 옮기는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 은정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입금 700억 원. 정태수 법인 계좌. 은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 돈, 진짜 내 거야? 법적으로는 내 명의 계좌니까 내 거지. 하지만 그때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태수였어요. 은정은 성민을 바라봤죠.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받아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정아, 너 지금 어디야? 태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평소의 차가운 말투와는 달랐죠. 왜요? 무슨 일인데요? 은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요? 우리 이제 남남이잖아요. 은정의 말에 태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은행 계좌 확인해 봤어? 은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계좌요? 내 명의로 된 계좌 있잖아. 거기 돈 들어간 거 봤지? 태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아, 그거요? 봤어요.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게 뭔데요? 제 명의 계좌면 제 돈 아닌가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태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 돈은 내 거야. 내 거 아니라고. 그건 시스템 오류로 잘못 들어간 거야. 은정은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시스템 오류라니요? 제 명의 계좌인데 왜 오류예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만나자. 그 돈만 돌려주면 다 해결돼. 싫은데요. 이게 제 돈인지 당신 돈인지도 모르겠고 만날 이유도 없어요. 은정이 말하자 태수는 더욱 다급해졌어요. 은정아, 제발 부탁이야. 그 돈 없으면 나 큰일 나. 회사도 망하고 나도 끝장이야. 아까는 건설그룹 회장이라면서요? 결혼식도 그렇게 화려하게 올리셨잖아요. 은정의 말에 전화기 너머로 태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알 건 다 알아요. 이제 거짓말 그만하세요.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솔직히 말할게. 그 돈은 회사 운영 자금이야. 내 명의로 만든 건 세금 문제 때문이었어. 원래는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게 설정돼 있었는데 실수로 내 계좌에 남아버린 거야. 그럼 처음부터 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네요? 은정이 물었어요.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돈만 돌려주면 내가 뭐든지 해줄게. 위자료도 주고 집도 사주고. 은정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위자료요? 재산 없다고 빈손으로 이혼한 게 엊그젠데.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이 과했어. 제발 그 돈만 돌려줘. 태수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리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일단 끊을게요. 은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성민이 물을 한 잔 건네며 물었죠. 어째?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성민아, 이 돈 진짜 내가 가져도 돼?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4명의 계좌니까 내 거야. 하지만 태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분명히 소송을 걸 거고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정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야 해. 그리고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만약 불법 자금이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성민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 그런데 이 돈, 정말 700억이나 되는구나. 엄청난 금액이지. 태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을 숨겨왔는지 알 수 있어. 성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은정아, 이제 태수가 공격적으로 나올 거야. 각오해야 해. 그날 저녁 은정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700억이라는 돈은 은정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 그런데 그게 지금 자신의 계좌에 들어와 있다니. 은정은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세기도 어려웠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은정은 중얼거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문 밖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나야, 은정아. 문 좀 열어줘. 이 시간에 왜 왔어요? 돌아가세요. 제발 부탁이야. 5분만 시간 내줘. 태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은정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는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들어올 생각은 마세요. 여기서 얘기해요. 은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앞에 섰어요. 은정아, 제발 그 돈 좀 돌려줘. 그 돈이 없으면 나 정말 끝이야. 회사 직원들도 다 굶어. 거래처한테도 빚이 있고. 그건 당신 문제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은정의 말에 태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한테 한 짓도 다 미안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일어나요. 보기 싫어요. 은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5해를 속이고 재산 숨기고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했잖아요. 태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가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은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태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은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날 태수의 방문 이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700억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 그 돈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은정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그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송금도 인출도 하면 안 됩니다. 태수 씨가 소송을 걸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두라는 말씀이세요? 은정이 물었죠. 네.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당신 계좌로 들어왔는지
정확히 밝혀야 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태수 씨가 재산 은닉을 했다는 증거도 더 필요합니다. 은정이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은정 씨 맞으시죠? 저는 윤소라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무슨 일이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태수 씨한테 들었어요. 은정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신다고. 그 돈은 우리 회사 운영 자금이에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요. 우리 회사요?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요? 은정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소라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죠. 저는 태수 씨 아내고 회사 이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관 있죠. 은정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내요? 그것도 이혼한 지 석 달 만에 된 아내. 참 빠르시네요. 그건 소라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흔들렸어요. 어쨌든 그 돈은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려면 그러세요. 저도 변호사 선임했으니까요.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세요. 은정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오후에 성민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정아, 태수가 소송 준비하고 있어. 횡령 혐의로 고소하려는 것 같아. 횡령? 내가 뭘 횡령했다고? 은정은 황당했어요. 4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식으로 몰아갈 거야. 물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성민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태수가 깡패들을 고용했다는 소문이 있어. 뭐라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당분간 밤에 혼자 다니지 마. 그날 저녁 은정은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려웠습니다. 주변을 계속 돌아보며 걸었어요. 골목길에 들어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은정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도 빨라졌어요.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뛰기 시작했죠. 뒤에서도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더 빨리 뛰었어요. 원룸 건물이 보였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죠. 한은정 씨 맞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태수 씨가 보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싫어요. 가세요. 은정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자가 문을 막았어요. 얘기만 하면 돼요. 그 돈 문제 말이에요. 사장님께서 합의를 원하신대요. 합의요? 은정이 물었죠. 네. 적당한 금액을 드릴 테니 나머지는 돌려달라는 거예요. 전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이제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은정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자는 혀를 차며 물러섰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합의할 때 합의하는 게 좋아요. 남자가 사라진 후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바로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죠. 성민아, 방금 무서운 일이 있었어. 성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어요.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또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의 말에 은정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죠. 은정은 커튼을 닫고 불을 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성민의 제안으로 잠시 다른 곳에 숨기로 했어요. 당분간 내 집에 와 있어. 혼자 있으면 위험해. 성민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챙겨 성민의 집으로 향했죠. 성민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태수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은정아, 제발 만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서로 다 망해. 은정은 모두 무시했어요. 더 이상 태수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죠.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 씨 측에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횡령 혐의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정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도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재산 은닉, 사기 혼인, 위자료 청구까지. 태수 씨가 먼저 공격했으니 우리도 제대로 맞서야죠.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은정 씨, 당신이 이길 겁니다. 증거도 있고 법도 당신 편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은정은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날 저녁 은정은 성민의 집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수,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이제는 내 차례야.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성민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은정아, 태수의 어머니 박경숙 여사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상태가 안 좋으시다던데. 시어머니요?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는 은정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었죠. 병문안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실 수도 있어. 성민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가볼게. 은정의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은정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 박경숙 여사를 마지막으로 본 게 이혼하기 전이었죠. 그때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쇠약해지셨을까. 은정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병실 침대에는 85세의 박경숙 여사가 누워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여위신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어머니. 은정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박경숙 여사는 은정을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정아, 내가 왔구나. 올 줄 알았어.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박경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너를 꼭 보고 싶었단다. 무슨 말씀을?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은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은정아, 앉거라. 할 얘기가 있어. 박경숙 여사는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은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경숙 여사는 은정의 손을 꼭 잡았죠. 손은 차가웠지만 악력은 여전히 강했어요. 내가 오래 기다렸단다. 내가 올 때까지. 은정아, 태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다 알고 있어. 이혼도 재혼도. 그리고 그 700억 일도.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태수가 며칠 전에 다녀갔어. 울면서 애원하더구나. 내가 돈을 안 돌려준다고. 자기가 망한다고 말이야.
박경숙 여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게 무슨 돈이냐고. 그랬더니 태수가 실토하더라. 너 명의로 만든 계좌에 돈을 숨겨뒀다고. 그게 자동이체로 내 계좌에 들어갔다고 했어.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혼할 때도 재산이 없다고 거짓말했고요. 알아, 다 알아. 태수 그 녀석이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도 알고 있어. 미안하다, 은정아. 박경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그 녀석을 잘못 키웠나 봐. 욕심만 많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인간이 됐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걸 쉽게 줬나 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몰라. 어머니, 은정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은정아, 사실은 말이야. 박경숙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 700억은 원래 내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은 놀라서 박경숙 여사를 바라봤죠.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그러니까 태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회사 재산은 배우자에게 진심을 잃지 않은 자에게만 상속한다고. 만약 아들이 배우자를 배신하면 그 재산은 배우자에게 돌아간다고 했지. 박경숙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정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돈이 제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태수 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셨어. 아들이 재산 때문에 사람을 잃을까봐 그런 조건을 달아두셨지. 돈이 사람의 마음을 망칠까봐 두려워하셨거든. 그런데 태수 그 녀석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너를 배신했어. 박경숙 여사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내 은정에게 건넸어요. 이게 유언장 사본이야. 변호사 사무실에 원본이 있어. 태수는 이걸 숨기려고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던 거야. 유언 조건을 어기면 재산이 전부 자선단체로 가거든. 그래서 형식상으로라도 내 명의로 만들어둔 거지. 그럼 태수는 저를 위해서. 아니야. 박경숙 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지키려고 그랬어. 자기 욕심 때문이었지. 유언 조건만 피해가면 된다고 생각했나 봐. 하지만 결국 자동이체 시스템 때문에 내 계좌로 들어간 거야. 은정은 봉투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고인 박인수는 정태수에게 회사 재산 일체를 상속하되 배우자 한은정에게 진심을 다하는 조건으로 한다. 만약 정태수가 배우자를 배신하거나 이혼할 경우 해당 재산은 한은정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은정은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래, 우리 영감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너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늘 자랑했지. 내가 피아노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피아노 학원 하나 차려주고 싶다고 하셨어. 그런데 못 이루시고 가셨지. 은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이 났어요. 몰랐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알아. 우리 영감은 말이 없으셨지만 마음이 깊은 분이셨어. 그래서 유언에도 그런 조건을 달아두신 거야.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거든. 박경숙 여사는 은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정아, 그 돈은 내 거야. 25해를 바친 내 인생의 대가야. 태수한테 돌려주지 마. 그 녀석은 이미 너를 저버렸어.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살아야 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도 가고. 어머니. 은정은 박경숙 여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미안하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내가 고생했어. 이렇게라도 보상받아야 해.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은정아. 박경숙 여사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나도 영감한테 갈 시간이야. 은정아,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행복해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 그리고 박경숙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태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미워하는데 시간 쓰지는 마. 그게 내 인생을 더 갉아먹을 테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지만 박경숙 여사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죠. 은정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박경숙 여사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은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은정의 목소리는 병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가 은정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박경숙 여사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따뜻했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태수도 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태수는 초췌한 얼굴이었죠. 은정과 눈이 마주쳤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윤소라도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문을 하고 조용히 나갔죠. 장례식이 끝난 후 태수가 은정을 불렀어요. 은정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은정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예감하고 있는 듯 했죠. 알 거 다 알았어요. 유언장도 받았고요. 은정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다 말씀하신 거야? 그래요. 이제 그 돈이 제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시아버지의 유언 조건도요.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그건 우리 아버지 회사 돈이야. 내가 회사를 키웠고 유언 조건을 위반한 건 당신이에요. 이제 와서 권리 운운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께서 그 조건을 단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은정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뒤에서 소리쳤죠. 은정아, 법정에서 보자. 내가 절대 그냥 안 둬. 은정은 멈춰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봐요. 이번에는 제대로 싸워볼게요.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죠. 은정은 유언장이 든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은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태수는 은정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죠. 방청석에는 기자들도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700억이라는 금액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컸어요. 은정은 변호사 옆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둘러봤습니다. 맞은편에는 태수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태수는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윤소라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태수 대 한은정 재산 분쟁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은정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려 애썼죠. 태수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한은정은 원고 명의의 회사 자금 700억 원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며 즉각 반환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해당 계좌는 원고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임의로 만든 것이며
피고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동이체 시스템에 의해 우연히 해당 금액이 이체된 것뿐입니다. 태수의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하며 주장했죠. 은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박경숙 여사에게서 받은 유언장을 꺼냈어요. 이는 고 박인수 회장의 유언장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상속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유언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태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유언장을 다 읽은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하셨습니까? 태수의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해당 유언장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장 원본은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은정의 변호사가 말했죠.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유언장의 진위가 확인된다면 이는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휴정 시간 동안 은정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성민이 다가와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 유언장이 결정적이야. 근데 성민아, 태수가 저렇게까지 버티는 이유가 뭘까? 은정이 물었습니다. 700억이면 누구라도 포기 못하지. 게다가 태수는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미 계약금도 넣은 상태래. 성민의 말에 은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제 탓으로 회사가 망하는 건가요? 아니야. 애초에 태수가 내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잘못이야. 게다가 유언 조건을 어긴 것도 태수고. 내 잘못이 아니야. 성민이 은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 잠시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는 진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 박인수 회장이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죠. 원고 측, 유언장의 조건에 대해 아셨습니까? 재판장이 태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고 명의로 계좌를 만드셨습니까?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세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유언 조건을 어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셨고 재혼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히 유언 조건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태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대신 답했죠. 재판장님, 이혼은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유언 조건과는 별개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은정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유언장에는 배우자를 배신하거나 이혼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고 측에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수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정이한테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회사 직원 100여 명이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거래처 빚도 갚아야 하고요. 제발 참작해 주십시오.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방청석에서는 동정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때였으니까요. 은정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5해를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제 꿈도 제 인생도 모두 포기했죠. 그런데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로 이혼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유언에 그런 조건을 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태수는 그 마음을 저버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렸죠. 법정을 나서면서 태수가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아,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은정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당신이 끝낸 거고요. 은정은 그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성민이 은정을 따라왔어요. 은정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성민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은정은 성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되었어요. 은정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태수도 와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 한은정의 계좌에 입금된 700억 원은 고 박인수 회장의 유언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정당하게 귀속된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원고 정태수는 배우자를 배신하고 이혼함으로써 유언 조건을 위반하였으며 따라서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겼어. 정말 이긴 거야. 성민이 은정을 안아주며 말했죠. 그래, 내가 이긴 거야. 축하해, 은정아.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윤소라가 그를 부축했죠. 은정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은정은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어요. 경숙나눔재단 설립 서류였죠. 시어머니 박경숙 여사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은정은 700억 중 대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사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으세요? 전액을 다 기부하시다니.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더 필요한 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은정은 자신을 위해 100억만 남기고 나머지 600억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홀로 사는 노인들과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단 설립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죠. 안녕하세요. 경숙나눔재단 이사장 한은정입니다. 저는 25해를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기자들은 조용히 은정의 말을 들었죠. 이혼 후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어요. 제 자신을 되찾았고 진정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랑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이 재단은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직업 교육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 정태수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은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이제는 남남입니다.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아요. 다만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정태수 씨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그분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은정은 성민과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은정아, 정말 대단해. 당당하더라. 성민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내 덕분이야, 성민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나는 옆에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성민은 은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은정아, 이제 뭐 하고 싶어? 100억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데.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피아노 학원을 하나 차리고 싶어. 예전부터 꿈이었거든.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었어. 좋은 생각이야. 시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셨다며? 응. 그래서 더 하고 싶어. 며칠 후 은정은 분당에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은정 피아노 교습소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첫 학생은 7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피아노 잘 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어요. 은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물론이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게.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아이의 작은 손을 보며 은정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학생이 돌아간 후 은정은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치는 피아노였죠.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며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성민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죠. 개업 축하해, 은정아. 성민아, 고마워. 들어와. 성민은 꽃다발을 건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내가 꾸민 거야? 응.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어.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벽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진이 작게 걸려 있었죠. 은정아, 너 정말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은정은 피아노 건반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셨던 것 같아. 분명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야. 성민이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죠.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성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성민은 은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을게.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몇 달 후 경숙나눔재단의 첫 번째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100명에게 생활비와 법률 지원이 제공됐어요. 은정은 직접 수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 여성이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은정은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죠. 힘내세요.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날 저녁 은정은 재단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은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700억 상속녀 한은정,
전액 기부로 화제라는 자막이 떴죠.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정은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죠. 어머니, 시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저 이제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피아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맞은편에서 태수가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태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쳤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학원에 도착한 은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죠. 은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도 열심히 해볼까? 피아노 건반 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후회 없는 사람이지. 은정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저녁, 은정은 재단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사님, 다음 달에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벌써 신청자가 200명이 넘었어요. 직원의 말에 은정은 기뻐했죠. 좋아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시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은정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은정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과거의 상처는 이제 치유되었고 앞으로의 날들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후회 없는 사람이니까요. 은정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회를 바친 결혼이 98만 원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은정. 하지만 결국 그녀는 700억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은 거죠. 여러분이라면 은정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700억을 모두 기부한 은정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